240페이지 우리 실근의 부호, 위치 개념 때는 자세하게 하느라 좀 길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얘는 조금 암기가 좀 필요하기는 하죠. 그래서 암기만 제대로 해놨다면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거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2차 방정식 실근 제목에 실근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잘 봐야 돼. 일단 실근을 다루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실근의 부호이고요. 얘는 그래서 문제 뉘앙스가, 이 문제 뉘앙스 자체가 이게 이제 어렵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봐. 이 2차 방식의 실근의 부호 문제는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야. 개념은 뭐 세 가지만 외우면 돼. 그치? 여기에 큰별식 조건하고 합조건, 곱조건 세 가지를 따진다라는 거. 뭐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판합곱을 기억하시고 적용만 잘하면 되는데 이 문제인지 이제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양수다, 음수다. 또 이런 멘트들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도록 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실근의 부호 관련된 문제인 거구나. 또는 실근이 0, 양수냐 음수냐는 항상 기준값이 0인 거니까 0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대한 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0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런 멘트들이 나올 거란 얘기인 거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 문제를 보고 이것은 정확하게 실근의 값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호, 즉 0으로부터 떨어진 위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세 개를 따져주셔야 된다. 그 세 개가 뭐죠? 세 개는 이제 앞글자를 따서라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별식 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합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곱조건, 이 세 가지를 따져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따져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조금 더 끼워서 강조를 한번 해보면 뒤쪽에 실근의 위치도 마찬가지야.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판별식 조건에서 아까 우리 문제 풀면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등호 여부 이렇게 필기를 해놔야 됩니다. 공부할 때도 등호가 들어가는지 등호 여부는 항상 신중하게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등호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를 항상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조건 0보다 커, 0보다 작아 이런 게 아니라 0 이상이 돼도 되지 않을까? X축과의 관계가 접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걸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리고 내가 순서를 판합, 곱으로 딱 정리해준 이유도 어떤 경우는 세 개를 다 쓰지만 어떤 경우는 이 마지막 곱조건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첫 번째가 결론만 정리해볼게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이면 지금 바로 그냥 외우려고 노력합시다. 두 근 모두 양수이려면 이려면이라고 난 쓸게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두 근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다. 그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선 실근인 게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별식 얘가 실근이 되려면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같을 수도 있는 거지. 얘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판단하냐? 문제에서 그냥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0 이상이다로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는데 둘 다 양수가 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같은 상황은 배제시킨다는 얘기인 거니까 등호를 빼줘야 되겠죠. 충분히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수학적인 센스, 그리고 국어적인 실력을 토대로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두 개의 실근을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모두 양수가 된다? 이 부호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합조건, 곱조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 물론 얘를 가이드할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끌고 간다라는 것이고요.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부등식의 조건들에 뭔가 미정계수들이 껴있겠지? 문제를 풀면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곱도 물론 얘를 계산으로 끌고 갈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분의 c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얘도 양수가 되어야 이 실근을 확보한 상태에서 합도 양수, 곱도 양수가 되어야 각각 다 플러스 플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한 무슨 조건인 거야? 최소 조건인 거야. 최소 조건. 얘가 최소 조건인 거야. 최소 조건. 이것도 뭐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닌 거지만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외에 추가로 뭔가 더 붙어 있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최소 조건인 것은 딱 요 정도만 생각해주면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거꾸로 뭔가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이런 거죠. 두 근이 모두 음수. 이렇게 해서 음수이려면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 음수를 논하기 위해서 실근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실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0보다 크다고요. 얘도 똑같이 우리 같은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집어넣을지 안 넣을지 확실히 달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것도 허용인 건지에 따라서 등호를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찬가지로 얘는 우리가 마이너스 a분의 c b 잠깐만 이거 a분의 b잖아. 이것 때문에 좀 찌푸려졌구나.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얘가 뭐여야 되는 거지? 음수려면 일단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둘 다 음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둘의 곱인 a분의 c 자체도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호가 같은데 더했을 때 음수면 마이너스인 거고 부호가 같은데 더했을 때 양수면 플러스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내용이 이제 부호가 반대죠. 부호가 반대면 우리가 이제 개념 수업 때는 열심히 얘기했지만 결론은 딱 한 줄이에요. 판별식 조건 필요가 없어요. 과조건이라고 얘기했고요. 합에 대한 얘기는 할 만한 게 없습니다. 둘의 부호가 반대라고 해서 합이 음수다, 양수다. 거꾸로 합이 음수라고 해서 둘의 부호가 반대인 것도 아니고 양수라고 해서 반대인 것도 아니고 합이 0이라고 해서 반대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결국엔 맨 마지막 얘만 만족시켜주면 끝나게 되는구나. 두 근의 곱 a분의 c 자체가 0보다 작게끔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게 최소 조건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에 기억하라 그랬냐면 얘만 쓴 그러한 상황은 뭔가 이 부호 반대라는 게 0이라는 그 기준을 토대로 양쪽으로 갈라진 상태인 거지. 그래서 0을 토대로 0 기준 왼쪽 5 나눠질 때 뭔가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어떤 하나의 기준 숫자를 경계로 해서 나눠질 때 그럴 때는 맨 끝에 조건 하나만 쓰면 됩니다 라고 실전적으로 그냥 좀 기억해 줍시다 라는 거죠. 그럼 절대로 까먹지 않을 거고요. 판합곡 중얼거리면서 판별식에서는 등호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좌우로 나눠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하게끔 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곡조건만 쓰면 끝난다. 이렇게 포맷 자체 형식을 기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거 사실 얘도 필요한데 얘는 왜 안 쓴다라고 했는지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D는 자체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의미하는 건데요. 4ac를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a분의 c, 즉 a랑 c의 부호가 반대이면 a와 c의 곱조차도 얘가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되면서 0 이상에다가 양수를 더하니까 얘는 무조건 0 이상이 0보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호가 반대이면 둘이 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갈 일은 절대로 없겠죠. 그래서 판별식 조건을 만약에 썼다고 하더라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 곱조건을 만족시키면 얘도 자동으로 충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략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과조건이요. 불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내용 자체가 뭐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어도 이 풀문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600 우리 어려운 것들, 그나마 좀 어려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697번 볼게요. 697번. 네, 나도 시간 나니까 거기 앞에 것도 연습 한번 하고 가자. 696번 볼게요. 696번. 자, 696번. 아씨, 근데 덥다. 아, 이게 나와야 되겠어. 696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일단 뉘앙스를 느껴봐. 너희들은 지금 이걸 배우고 푸니까 당연하겠지만 시험장에서 20문제 안에 이게 들어가 있을 때 아 이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빨리 서야 돼. 제한 시간 안에 풀려면 그치? 긴장도도 높아져 있을 거고 그렇게 되려면 이 문장을 읽으면서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게끔 중얼중얼 연습을 좀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바로 판단은 끝나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실근의 부호 조건이구나. 여기에서 실근을 구하라는 얘기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냐? 양이라고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둘 다 양수가 되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당연히 미정계수가 통경에 쓸 수밖에 없어. 이런 조건들을 써나갈 때 뭔가 미정계수가 있어야 그놈에 대한 범위가 나올 거고 그놈에 대한 답이 쓰여지게 되죠. 자, 그래서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 거기다가 밑줄 한번 쳐보시고 실근의 부호 조건 문제구나. 빨리 하나하시고 2에 a-1에 x -a 더하기 3은 0이다. 그걸 판단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럼 둘 다 양수가 되려면 써봅시다. 첫 번째 판별식 조건이며 근데 판별식은 우리 2 가지고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으로 가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써볼게요. 짝수 판별식의 결과가 a-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있으니까 그냥 바로 더하기 a 빼기 3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 아직 부호 쓰지 않았어요. 일단 양의 실근이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꼼꼼히 봐야 돼. 어떤 문제는 그 두 근이 다르게끔 해주세요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두 양의 실근이라고만 했지 그 둘이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끔 해주세요. 그런 말 없죠. 그래서 얘는 신중한 판단을 거쳐서 0 이상이 되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첫 번째 조건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제곱에 마이너스 2 더하기 a니까 마이너스 a고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되면서 위에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인 거니까요. a가 바로 써볼게요. a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a가 2 이상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잠깐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 맞죠?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렇게 첫 번째 조건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얘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 연립부등식을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세 개의 조건이 다 봐봐. 다 부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세 개의 조건을 풀었을 때 다 범위로 나오게 되겠죠. 겹치는 부분을 구하시면 됩니다. 합조건 나옵시다. 얘 양수, 두 분이 모두 양수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두 분을 그냥
그냥 알파 베타라고 써봤을 때 얘는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주어진 게 지금 2차 번호씩 계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분의 얘 부호 반대로 바뀐 거 2에 a-1인 거고 얘가 지금 양수가 되려면 일단 얘도 양수가 되어야 해. 그래서 그리고 2는 지워주시고 a가 1보다 크다라는 게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a에 대한 해가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얘까지 따져야 돼요. 알파랑 베타 이 곱마저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a에 대한 식으로 끌고 간다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될 텐데 얘마저도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3보다 a가 작다, a가 2보다 작다라는 게 세 번째 부등식의 a에 대한 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얘랑 마이너스 1 이하거나 2 이상이다, 1 초과다, 3 미만이다 이 세 개의 겹친 영역을 보여주시면 판단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수직선에다가 박스 표현 뭐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되는 거고 판단이 바로 된다면 이 크거나 같다 쪽에는 얘가 최소 그 겹치는 부분의 어떤 그 가장 작은 범위가 될 거고 2 이상이 될 거고요. 이 무경계 값은 3에서 걸리게 되겠죠. a가 아니라 x가 아니라 a 되겠네요. 3. 답은 이렇게 2 이상 3 미만이 된다. 문제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2 이상 3 미만의 어떤 a 값을 이 방정식의 a 자리에다가 꽂아 넣어주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두 개의 근이 다 실근으로 나오고 둘 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697번도 한번 또 연습해볼게요. 697번. 그래서 과정을 익숙하게 만들어 봅시다. 697번. 얘는 이제 697번 문제를 보면 자, 마찬가지로 너희들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양수다, 음수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같은 말인 거죠.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고요. 근데 얘는 추가적으로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까지 만족시켜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도 이 마지막 3번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 절대값에 대한 멘트, 이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에 대한 멘트가 추가가 되면 그것까지 만족시켜주게끔 하나의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그의 부호가 반대인 건 이것만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게끔 해주세요. 얘가 둘이 같게끔 해주세요. 얘가 작게끔 해주세요. 이것까지 만족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알파 더하기 베타 합에 대한 조건을 하나 더 만족시켜주게끔 입히면 되는 거죠. 그치? 만약에 양수값의 절대값이 더 크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알파, 양수 더하기 음수한 게 0보다 큰 게 남을 거니까 이 0보다 크게끔 하나의 조건을 더 입혀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그냥 알파를 편의상 양이라고 하고 얘를 음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음수값의 절대값이 더 크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음수가 되게끔 한 번 더 맞춰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양수값의 절대값과 음수값의 절대값이 같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상황 하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0이 되게끔 그 조건까지 입혀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 합조건은 사실상 원래는 없었는데 이 절대값끼리의 어떤 대수관계의 요구치가 추가가 돼 있으면 그러면 그때 이 합조건까지 하나 추가로 낑겨서 넣어주면 된다. 그걸 연습해 보려고 697번 보는 겁니다. 책에 다 나와 있고 필기도 아마 너희들은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여기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일단은 케이스가 뭐야? 이거 실근의 부호 조건 문제, 실근의 부호 문제인 거고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게끔 즉 둘의 부호가 반대가 노력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0으로부터 양쪽으로 찢어지게끔 해주세요라는 거니까 얘는 곱조건 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값에 대한 멘트가 있죠. 절대값이 같게끔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합조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x의 제곱이고 더하기에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에 k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뭐 좋은 게 있나? 좋은 게 없나? 아씨. 자,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두 군데 보호가 반대부에 절대값이 같게끔 해달라. 그러면 반대가 되게끔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곱조건 첫 번째 곱조건만 따지면 됩니다. 두 분의 알파벳 하라고 했을 때 알파벳 하는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그냥 k 마이너스 3으로 갈 건데 k 마이너스 3이 음수가 되게끔만 해주면 알아서 실근이 나오고요. 알아서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되게끔 맞춰질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k는 3보다 작아야 돼요. 원래 같았으면 이게 끝인 거지. 만약에 두 대 부호만 반대가 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k는 3보다만 작으면 됩니다. 근데 얘는 두 번째 조건이 이 문제의 뉘앙스 때문에 추가가 되는 거죠. 절대값까지 갖게끔 조금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둘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이미 첫 번째를 만족시키는 상황에서 둘의 부호가 반대가 된 거는 이미 만족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0이 되게끔 해주면 양근하고 음근의 절대값이 같은 것도 충족시키는 상황이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로 끌고 가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a니까요. 그럼 얘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15 얘가 0이 되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아까 인수 때 하고 싶었었는데 할거 그랬네요. 마이너스 곱하면은 요거 인수분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k는 k 플러스 3 k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다 만족시켜야 둘의 부호가 반대이면서 절대값까지 갖게 되겠구나. 따라서 겹치는 부분에서 5는 탈락하게 될 거고 최종적인 정답은 값수로 나오는 k는 마이너스 3이다. k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지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게끔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치?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사실.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오거나 거의 안 나와. 내가 이제 2025년 작년 이제 여기 청라 쪽이나 서울 쪽이나 어디 대구 쪽이나 이런 유명한 학군지들의 그 기출문제집을 한 40개, 50개 정도를 봐봤는데 예전에는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실근의 부호와 실근의 위치 관련된 문제가 점점 사라지더니 심지어 요번에 작년 서구에 있는 학교에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문제도. 요번에도 초음고나 청라고나 다 안 나올 것 같기는 해,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공부는 꼼꼼하게 해주시고 이제 마지막 실근의 위치 갈게요. 위치도 똑같은 거죠. 241페이지 빠르게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여기서 나올 거예요. 실근의 위치에서. 그래서 실근의 위치는 우리 개념 수업할 때 이미 필기 잘 돼 있을 텐데 실근의 부호의 확장판인 거죠. 쟤는 0과의 관계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값이 0이 아닌 상황에서도 이제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정확하게 이제 위치가 뭐 2보다 왼쪽, 3보다 오른쪽 이렇게 어떤 0이 아닌 값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거고 이게 4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개념이에요. 위치가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는가?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실근이 어디에 있게 뭐 이런 멘트가 나올 거고요. 아니면 이걸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면 교점이 어디에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이런 멘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것들은 이걸 보자마자 어떤 풀로 끌고 갈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서 어려운 거거든. 얘를 보면서 느껴야 돼요. 빨리 느끼고 여러 번 연습하셔야 되겠죠. 아 이렇게 뭔가
위치가 어디에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멘트가 있으면 말 그대로 위치 잡는 문제인 거구나. 그럼 우리는 또다시 여기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구나. 이 세 개의 키워드는 탄, 축, 탐이죠.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이미 개념 수업 때 공부하겠으니까 다시 하게는 안 할 거고 탄, 축, 탐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게끔 세팅을 해두면 이럴 수밖에 없게끔 된다. 그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이 실근의 위치는 확장판인 만큼 어떤 대수적으로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곁들여서 그림으로 분석하겠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래프로 분석하겠다. 대수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그래프적인 사고가 곁들여져야지 확장된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래프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뭐 실근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나 함수값에 대한 정보들은 사실 그래프에 대한 개념인 거니까 그래프적인 개념인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 건데 두 분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분이 모두 양수이다라는 건 둘 다 0보다 크다. 근데 이제 0이 아니라 둘 다 P보다 크다. 알파랑 베타가 둘 다 P보다 크다. 그래서 확장판인 거죠. 이 P자리에 0이 들어갔으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상황도 당연히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좁은 개념이고 이게 더 넓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모두 P보다 크게 되려면 얘는 무조건 그래프적인 사고로 가겠습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상황을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크게 그려봅시다. 최고차항 계수 뭔지 몰라요. 알려주면 알려준 대로 하면 되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아볼일 때랑 위볼일 때 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둘 다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P 값이 이렇게 넉넉하게 왼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텐데,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알파랑 베타가 같냐 다르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에서 알파랑 베타랑 같은 거, 얘도 다 되는 거지. 그죠? 이거는 좀 지적을 해보니까 얘는 쓰지 않을게요. 알파랑 베타랑 같은 상황도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위볼의 상황에서도 이렇게 접하는 그림도 오케이인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족시키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다시 한번 판별식의 부호가 일단은 0보다 커야 되는데요. 또다시 내가 뭐 얘기할지 알겠지. 여기서도 똑같아요. 등호 여부는 신중하게. 등호는 여러분은 이걸 각계전으로 다 이럴 때 등호 넣고요, 이럴 때 등호 빼고 이렇게 외우는 건 정말 무식한 방법인 거지. 신중하게 생각하면 나는 너희들을 믿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등호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래서 문제 나와 있을 거니까 뭐 같냐 다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러프하게 우리가 0 이상이다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알파 베타가 일단 P보다 오른쪽에 가려면 내가 이제 자세한 내용보다는 조금 이제 실전적으로 일단 대략적으로 축이 P보다는 오른쪽으로 땡겨져 와야 된다. 사실상 물리적인 흐름은 얘 다음에 얘인 거긴 한데 나는 그 순서를 맞추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공부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축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일단 맞춥시다. 그 다음에 미세한 조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주십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위치가 우리가 마이너스 2a분의 b 가지고 갈 거죠. 이 마이너스 2a분의 b 자체가 축의 위치 값인데 걔가 P보다 일단 오른쪽에 있게끔 해주면 얼추 이 이차함수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땡겨져 왔겠지. 근데 얘까지는 부족해. 이것까지는 부족해요. 왜? 오른쪽으로 땡겨 왔다 하더라도 이 알파는 P보다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축은 오른쪽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넓게 그려지면 알파는 얼마든지 왼쪽에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것까지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P에서의 함수값이 위쪽에 그려지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또는 만약에 위로 블록이면 P에서의 함수값이 아래쪽에 찍히게끔 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F의 마지막
비교하고자 하는 값에서의 함수값이 중요한 거죠. 얘가 0보다 크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위볼일 때는 0보다 작게끔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첨가를 할게요. 이 함수값의 조건 자체는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영향을 받는다. 볼록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공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얘는 항상 조건의 부등호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볼인 상황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니까 저 상황이 되려면 f가 0보다 커야 된다고 하셔야 되고, 한마디로 그림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또 그래프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암기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그래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게 취지이자 목적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P보다 작게끔 하려면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조건 다 생략할게요. 그러면 너희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뭐만 바뀔까? 하별식이 0 이상이다. 얘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축의 위치가 P보다 왼쪽이 되게끔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FP의 값도 그 상황에 맞게끔 또 설정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똑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도 해놓고, 그 다음에 3번 얘죠. 알파, P, 베타 이러면 우리가 또다시 어떤 기준값을 경계하면서 왼쪽, 오른쪽 나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근의 부호에서도 요 개념인 거죠. 0 기준 나눠질 때는 곡조건만 쓴다. 얘도 P 기준 나눠지게끔 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함수값 정보만 씁니다. P 기준 나눠지게. 우리 확대해서 얘는 P 기준 when O 나눠질 때, 이럴 때는 저 함수값 정보만 쓰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얘도 아볼 위볼 상황을 다 한번 그려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내가 일단은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 없어요.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교점이 두 개인 상태에서 알파, 베타 사이에 이렇게 P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위볼인 상태여도 알파, 베타 사이에 P가 들어가 있게끔 이런 그림이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사실상 얘도 판별식 조건 따져야 되고요. 근데 축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함수값에 대한 조건을 얘기해 줄 건데, 우리는 이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아래로 고르기 상태에서, 그러면 반드시 오른쪽에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왼쪽에도 뚫고 올라가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그냥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일 때는 우리가 F의 P가 0보다 작게끔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판별식 조건 자동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만나게끔 될 수밖에 없고, 이 위볼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약에 FP가 0보다 크게끔, F의 P가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어차피 위볼인 상태에서 0보다 큰 지점에서 반드시 떨어지면서 X축을 거치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X축을 거치는 지점이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해야 되는 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은 얘만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충족되는 그런 불필요한 조건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도 내가 기억하기 쉽게 순서를 일부러 이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산축함인 거고요. 어떤 기준에 뜨는 숫자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찢어지게끔 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오면 맨 끝에 거 함수값 조건만 쓰시면 됩니다. 그게 1번, 2번, 3번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지금 시간 몇 시? 마지막 내용을 봅시다. 마지막 내용이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마지막 내용은 여기다가 써볼게요.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그러면
얘는 기준값이 뭐 이게 두 개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끼겨 있고 Q가 이렇게 되게끔 만들어주세요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그림을 너희들이 계속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얘는 상황 자체가 뭐 아볼이라면 위볼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 아볼이라면 이렇게 내가 지금 뭘 보고 그리는 게 아니지.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릴 수 있게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러프하게 P가 왼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어때요? P가 아주 넉넉하게 여기 있고 P가 아주 넉넉하게 여기에 있게끔 또 P가 아주 넉넉하게 여기에 있고 P가 넉넉하게 여기에 있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근데 어떤 문제는 뭐 사이에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P랑 같거나 오른쪽, Q랑 같거나 왼쪽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게끔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문제 교재에는 딱 이렇게 등호가 안 들어가는 상황만 나오지만 이제 알파랑 베타가 전부 다 P랑 같거나 왼쪽이게끔 해주세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간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달라질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여기에 조건들에 다 등호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얘도 알파랑 베타가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같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 판별식 조건 요 놈에 대해서만 얘기해보면 판별식이 일단은 0 이상이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이 이차함수의 위치를 결정하는 축의 위치값 자체 즉 마이너스 2a 분의 b 자체가 P보다 오른쪽 이면서 Q보다 왼쪽에 들어오게끔 해주면 될 거고 그럼 대충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인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넓게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파와 P의 관계를 정립시켜줘야 되고요 베타와 Q의 관계를 정립시켜줘야 돼서 그러려면 P의 함수값이 양수에 찍히면 무조건 베타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게 될 거고 알파가 그 다음에 Q의 함수값이 양수가 찍히게끔 만들어주면 베타가 무조건 이렇게 왼쪽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써보면 F의 P, 그 다음에 F의 Q 이 모든 것들이 양수가 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난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에서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그려진 거고 만약에 이게 위볼로 최고차 계수가 음수로 나오면 바뀌는 부분은 딱 여기밖에 없죠. 이때는 P에서 음수가 찍혀야 되고요. Q에서 음수가 찍히게끔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만 최고차항 계수 볼록성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 책의 내용 중에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실전이니까 추가를 좀 할게요. 다섯 번째입니다. 4개까지가 우리 기본 수업 때 또 지금 복습했던 내용이고 이제 문제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두 근 중 하나 P와 두 근 중 하나만 P와 Q 사이에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이것도 안 하려고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으로 한번 정리는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정리해주는 건데 다 똑같아. 지금 여기 2차 방정식에 실근의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 얘는 지금 물론 나도 이제 너희들 점수를 빨리 효율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한 축함을 외우세요. 끝에 것만 쓰는 상황이 뭔지 외우세요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조건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쪽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바인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또다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제 얘도 축을 한번 그려보고요.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면 아래로 고르기 상황을 생각해볼게. 일단 두 근 중 하나만 P와 Q 사이에 들어있게끔 하려면 이거 접하는 상황은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접하는 상황에서 이 P, Q 안에 들어있게끔 하면 이건 자동으로 둘 다 P, Q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유가 얘는 이 멘트 자체에 이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게 깔려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여기에 하나만 끼려 있게끔 하려면 P가 이 정도에 있고 Q가 이 정도에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 양수의 상황에서 하나만 더 그려볼게. 아래로 그려본 거에서 이번엔 오른쪽, 이 오른쪽 분이 P랑 Q 사이에 이렇게 끼려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두 근 중에 하나만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값 사이에 끼려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나온다면 결론부터 먼저 쓸게요. 얘는 F의 P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F의 Q에서의 함수값 둘의 곱셈의 결과가 0보다 작게끔만 만들어주면 끝인 거예요. 왜 그런지도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얘에서 함수값 적고 하나만 쓰면 끝났던 것처럼 얘도 잘 생각을 해봐. 그림적으로 얘가 이 이차함수 포물선이라는 게 있는데 P에서 양수를 찍고 Q에서 음수를 찍게끔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 X축 위에 있는 점하고 아래에 있는 점을 연결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얘랑 얘를 연결하는 그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실근이 만들어질 거고, 얘가 꼭 시점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뭐 더 내려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기 찍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게끔 하지만 무조건 나머지 한 근이 오른쪽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얘만 만족시키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래쪽에 찍히게끔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위에 찍히게끔 만들어주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일 때 우리 아래로 볼록의 포물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 두 점을 이어주면서 포물선을 그리려면 반드시 여기서 실근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건 뭐 더 내려가다 올라가건 여기서 또 다른 실근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조건 등등을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고 얘 하나만 따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 가지고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정리가 한번 안 돼 있는 상황이면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따로 준비해놓고 마지막 6번까지 해볼게요. 6번 이제 마지막 6번까지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지 두 근중 적어도 이게 나왔던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가 P와 Q 사이 5번이랑 이어지는 게 있는 거죠. 6번은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적어도는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 너희들한테 질문 나왔어.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P와 Q 사이다의 정반대 멘트는 뭘까? 정반대.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P와 Q 사이에 끼며 있다. 그럼 정반대는 둘 다 P와 Q 바깥에 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애초에 반대인 상황은 얘는 지금 둘 다 실근이라는 걸 깔고 있는 거잖아. 그럼 정반대 상황은 일단 실근이 아닌 것도 보여야 돼. 그래서 반대로 뒤집는 것 자체가 여기에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 적어도라는 걸 분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반대로 풀 수도 있어. 애초에 판별식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놓고 실근이 나오게끔 한 다음에 둘 다 P와 Q 바깥에 있게끔 해주는 걸 빼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얘는 그냥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5번 내용이에요. 그냥 5번이라고 적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5번 내용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으려면 이거 다시 한번 와서 볼게. 5랑 똑같아서 F의 P랑 F의 Q 얘가 0보다 작게끔만 해주면 첫 번째 상황이 끝이 나는 거고요. 그럼 적어도 하나가 P와 Q 사이다. 그거를 내가 나눠서 얘기하면 하나만 P와 Q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둘 다 P와 Q 사이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둘 다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이야? 4번이에요. 지금 내가 판서에 썼던 4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근 중에
적어도 하나가 P와 Q 사이에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거는 4번과 5번의 합체 버전인 거지. 4번과 5번의 합체 버전인 거지. 그래서 여기 조건들 그대로 비교해볼게. 그냥 한별식이 0 이상이면서 우리 P 축의 위치 값이 P와 Q 사이에 낑겨 있으면서요. F, P하고 F, Q 자체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0보다 크게끔, 음수면 0보다 작게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납부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몇 가지야? 얘 계산하시고 얘 겹치는 부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은 둘 다 써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 지금 여기는 또는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 세 개를 구할 때는 AND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얘도 정답이 나올 거고요. 얘도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고 근데 아쉽게도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렇지만 통산자 문제로 오늘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제 부동식 관련된 개념 전부 다 끝났습니다. 정리하시고 144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144페이지. 뭘 줄까? 144페이지에 699번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봅시다. 마지막 정리. 자, 699번. 또다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더하기 3a는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2보다 클 때 지금 봐봐. 두 근이 모두 어디에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문제인 거죠. 2보다 클 때. 얘는 있게끔 해주세요라는 거 아니고요. 결과를 알려주고 그렇게 되었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겠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차항에서 양수로 잡혀 있으니까 양수에다가 그림을 습관적으로 그려야 돼요. 이렇게 x축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분이 모두 2보다 크라고 했으니까 넉넉하게 아주 왼쪽에다가 2 하나 찍어놓고 여기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알파랑 베타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판단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은 암기가 좀 필요하니까 암기 도움을 받아서 한 주 항을 천천히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 조건 판별식은 우리가 4분의 d 가지고 갑시다. 4분의 d는 a의 제곱 마이너스 3a예요. 문제에다가 직접 적용을 해보시면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봐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a의 a-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풀어보시면요. a는 0 이하 또는 a는 3 이상이다. 양팔 벌린 형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알파, 베타 두 개의 실근, 두 개라고 하기보다는 두 실근이 나오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축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이너스 2a분의 b 이 축의 위치가 무관치도 없을 거라고 믿어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a 하면 얘가 a잖아요. 이게 축의 위치 값이고 축의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하면 x는 a라고 썼겠지. 그게 일단은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얘는 그냥 바로 a에 대한 분류가 나와버렸네요. 다시 한번 써보면 a가 2보다 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활용 정정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이 알파 2에서의 함수값이 지금 양수 개수를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쪽에 찍히게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거야. 여기에 찍히게끔 해주면 알파가 2보다 오른쪽에 지금 이 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잡아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저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했을 때 f의 2 집어넣은 게 4-4a 더하기 3a니까 4-a인데 얘가 양수가 되게끔 해주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꾸로 알파랑 베타가 다 2보다 오른쪽인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4 미만이라 해서 우리 마지막 얘랑 다
맞히는 부분을 구하면 되겠죠. 요놈하고 요놈하고요 요놈하고요 다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하시면 얼마일까? 3 이상 4 미만 이렇게 나와요. 3 이상 4 미만이 나와서 그런 최소값을 그런 범위의 최소값 A를 구하면 정답은 3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3 이상 4 미만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0번하고 701번 두 문제 더 풀고 마칠게요. 700번도 한번 해봅시다. 너희들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x제곱 두 실근 사이에 뉘앙스를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두 실근 사이에 3이 있을 때 결국에는 하나는 3 왼쪽, 하나는 3 오른쪽. 그럼 얘는 이거 실근의 위치 문제이기도 하고 3 기준 왼쪽 오른쪽 나눠지게끔 해주세요 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함수값 정보만 쓰시면 끝이 난다. 끝났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했을 때 얘는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3이 이렇게 끼겨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 그림을 먼저 그려보시고 아주 숟달리기 전까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아. 그런 상황에서 결론은 이렇게만 내주면 되겠죠. F3이 밑에 쪽에 찍히게끔만 해주면 끝나는구나. 그럼 올라가다가 알파 찍힐 거고 올라가다가 베타 찍힐 거니까 판별식 조건은 쓸 필요가 없겠구나. 얘만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판별식 조건은 충족이 되어버리겠지. 그래서 여기 본식 좌변의 2차식을 2차 함수로 바라보는 거고 걔를 fx라고 하면 3 집어넣었을 때 앞판에도 좀 써볼게요. 9-3의 a제곱 더하기 5 그 다음에 더하기 4a제곱 더하기 5a 얘가 0보다 작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리하시면 a제곱에 더하기 5a 9 마이너스 19니까 마이너스 6이 되면서 얘는 a 플러스 6에 a 마이너스 1 얘가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 6하고 1 사이에 끼려 있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정수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니까 6개가 되겠죠. 문제는 간단하죠. 결론은 뭐 사실 너무 쉽고요. 마지막 701번. 이거 괜찮니? 넘어가도 괜찮을까? 그렇지? 뉘앙스만 느끼면 우리 결론적으로 얘만 쓰는 상황인 거구나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그 판단을 위해서 그림은 좀 꼭 그려보시고 701번 가볼게요. 701번. 701번도 문제를 먼저 읽어봅시다. 2차 방식이 나왔고 나왔죠. 한 근만이 어디에 껴있도록 물론 또 다른 2차 방식을 줬고 걔는 뭐 근을 구하는 게 너무 쉽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 두 근 사이에 있도록 그러면 그 두 근이 뭔지 일단 가볍게 먼저 그려볼까? 요거 x-2 x-3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식으로 줬으니까 여기서의 근은 뭐 2하고 3인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지금 처음에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는 0이라는 놈에 이 근 중에 딱 하나만 2와 3 사이에 들어가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얘기네요. 얘를 알파랑 베타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알파가 여기라고 해보면 만약에 끼어있는 게 알파면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게끔 해주세요. 아니면 베타로 끼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게끔 해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차피 근데 두 개는 하나의 조건으로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우리는 F2, F3의 부호가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찍히게끔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찍히게끔 해주면 반드시 한 근만 이렇게 끼겨 있는 그림이 완성이 알아서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좌변에 있는 요 2차식 2차 함수를 f의 x라고 놨을 때 정리해놓은 상태에서 얘는 f의 2 하고요 f의 3의 곱셈의 결과가 0보다 작게끔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다른 걸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2 집어넣으면 6-2에 있고
얘가 6-2a고 3 집어넣으면 11-3a 맞나? 11-3a 거고요. 얘가 0보다 작게끔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3되고 여기 3분의 10이니까 거기 사이에 끼겨 있겠네요. 3하고 3분의 11 사이에 끼겨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2차식이고 0되는 값 사이에 끼겨 있게끔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3초가 3분의 11 미만이 그대로 답이 되겠죠. 이게 책에 정리했던 5번 케이스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뭐 적어도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바뀌어서 적어도 하나라고 바뀌었으면 적어도 하나가 2와 3 사이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으면 케이스를 나눕니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인데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은 그냥 이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얘는 한 근만 2와 3 사이에 있게끔 되는 경우는 얘가 답이고요. 3분의 11 이거 다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둘 다 2와 3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게끔 해주라는 얘기인데 여기 2구, 알파, 베타, 여기 3 이렇게 되게끔 해주라는 얘기여서 우리가 P와 Q 사이에 둘 다 끼겨있는 그 그림으로 판별식 조건 써주면요 얘는 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가 -2분의 B 값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2하고 F3이 전부 다 양수가 찍히게끔, 지금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거니까 얘네들을 다 만족시키게끔 해주는 그 또 다른 답이 하나가 더 나오겠지 이거에서. 그럼 여기에 답하고 여기에 답을 모두 다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푸는지도 얘기를 했어. 이 적어도 문제여서 반대로 뒤집으려고 했더니 일단 실근이 안 나오는 경우까지도 그 반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이제 다음 파트가 경우의 수 나와야잖아. 그럼 그때도 또 얘기할 거야. 적어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뒤집는 게 더 쉬울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구해보시면 이게 아이러하게도 안 나와.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거야. 나도 이거 문제 바꾸면서 내가 풀어봤거든 이미. 여기서 답이 안 나와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도 최종적인 정답은 얘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랑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나와요. 됐어요. 그래서 분문식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그래도 내 생각에는 되게 꼼꼼하게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숙제는 당연히 우리 끝까지 가져가야 되겠지. 이건 화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어. 148페이지까지 다 할 건데 우리 넉넉하게 우리 핵심 때까지 숙제로 할게요. 핵심 때까지. 금요일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720번까지고요. 되겠습니다. 내년 공부 잘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경우의 수 마음의 준비 잘 해오시고